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시다. 자, 나는 몸시다. 오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남과 다른 아주 비범한 몸을 갖고 있는 그런 몸신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한의사 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김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뻐요. 요즘에 역주행 이런 말이 있는데 드라마 역주행도 대단해서 전원일기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원일기에서 20년 넘게 복길이 엄마로 활약을 하셨던 이분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셨나요? 배우 김혜정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 김혜정입니다. 아, 김혜정 씨가 오시니까 오래간만에 진짜 네. 그때 그 시절 속으로 전원일기의 추억 속으로 그냥 푹 빠져들어가게 되네요. 궁금한 얘기 많아요. 네네. 지금도 전원 생활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전원 일기라기 전원 생활이 아니고 숲속 일기를 찍고 있어요. 제가 해발 110 정도 되는 산에서 외딴 집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자연 속에 살면 되게 바쁘시잖아요. 일이 많죠.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이제 그러니까 새벽 5시서부터 한 6시 반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해가 짧아져가지고 6시면 이제 일을 마치죠. 근데 저녁까지요? 그럼 동동동동 해도 뭐가 표도 안 나요. 13시간을 거의.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데크를 한 200평 깔았는데 마당에 공연하려고. 근데 그 데크가 이제 오래되니까 주저앉더라고요. 그렇죠. 관리.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걸 다 걷어낸 다음에 또 디딤석하고 잔디를 한 200평을 제가 직접 다 손수 깔았어요. 그것도 손 많이 가는 일인데 네네, 관리하려고. 그거를 하려니까 끝도 없이 일이죠. 와, 잠시 저희가 이제 습속을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불가사의하다,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몸도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그런 분들을 오늘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불가사의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세상에 이런 신이 강골의 신. 강골의 신. 강골의 신. 예. 약골의 신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완전 반대네. 이 뼈만 가지고 제가 김혜정 씨하고 오래전에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파워를 갖고 계시거든요. 강골 맞는 분. 혹시 뼈에서 나온 힘? 작년에 이제 그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하셨어요? 20, 30대 골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뭐지? 아니 요즘 그 강골 중에 강골이잖아요. 진짜 김혜정 씨를 모신 까닭이 있네요.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자, 오늘 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몸시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뼈 건강에 거의 신경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근데 이분들도 몰랐던,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었냐면 그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 뭔가 기계가 잘못됐다. 다시 검사하자.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검사를 다시 했어야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아니 정말 전문가가 네.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무슨 현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궁금한데요? 자, 강골의 신을 모시기 전에 바로 이분들을 검사하셨던 그 현장에 계셨던 그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주치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그런 대단한 몸신들을 만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생활 30년 만에 그런 분들 처음 봤습니다. 오, 30년 처음 봤어요? 아니 네. 근데 뼈가 뭐 얼마나 건강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된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도 늙어가지만 뼈도 점점 퇴화가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의 국근형 약자인데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50세 이상이 4명 중에 3명은 골 감소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 몸신들은 20대보다 더 좋은 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50대가? 50대였습니다. 50대였는데 20대 뼈를 20대보다 갖고 더 있다. 좋다고요? 깜짝 놀랐다. 네. 많은 몸신이다 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나오신 주치의께서 저렇게 야단범석 떠는 건 처음 봤어요. 먼저 뼈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네. 사실 뼈는 젊은 시절에는 뭐 신경 쓰나요? 그냥 키만 크게 바라고 좀 튼튼하길 바라고 이럴 뿐이고 뭐 골절이나 돼야 내 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이렇게 무신경한 것에 대해서 전문의로서 좀 불만이 맞습니다. 있으시죠? 저희들이 클 때는 키가 커야 되니까 뼈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뼈가 약하면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하면 사망과 직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전에 관리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뼈가 약하다고 사망까지 그러니까 뼈가 약해서 너무 사망. 과장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네. 김혜정 그러니까 단면이네요. 사망하신 분의 사람의 뼈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아, 한번 맞춰 저기 약간 구멍 같은 게 네. 골다공증처럼 그 기포가 많아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아 있네. 뭐가 구멍이 검은색. 엄청 크다. 이 원인은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게 많습니다. 아까 네. 방금 전에 설리피님께서 구멍이 송송 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바로 골다공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척추뼈가 이게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마른 목골이나 아예 비어 있는 이거는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뼈가 약해서 부러지면 사망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골밀도, 즉 골양이 야.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골밀도, 즉 골양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뼈에 비교해서 골감소증, 골다공증,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행이 될수록 뼈에 구멍이 엄청 커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뼈의 밀도라는 것은 저런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골의 양이 감소를 하면 구멍만 커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우리말로 뼈 엉성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진짜 뼈가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되면 오래 누워 있거든요. 대퇴골 골절된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 기간이 있는데 6개월에서 1년간 누워 있는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욕창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누워 있으면 폐에 폐렴이 생깁니다. 폐렴이 생기면 바로 폐혈증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각종 염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망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골절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남자는 12배, 여자는 11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 미리 뼈 건강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골다공증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암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방심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 오늘 너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봐요. 저희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오늘 승부욕 있는 김현정 씨가 나오셨으니까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네. 자, 뭐 우선 탁구 이야기를 해보면 탁구 그러면 떠오르는 아이콘. 오늘 현정화 씨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씨가 늑골이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갈비뼈가. 네네. 근데 본인도 늑골 부상이 있으니까 병원을 갔는데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골다공증 약한 뼈로 현정화 씨가 무언가를 하다가
늑골이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자, 탁구 스매싱. 그 테이블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하. 타구 테이블에 설마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그런 슬리피 모서리에. 기억나시죠? 테이블 모서리에. 모서리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지나치게 골다공증이 심하고 뼈가 약한 사람은 기침을 하다가도 이게 여기가 그 실금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침하다가? 기침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럴 네. 수도 있고 예, 저도 임상에서 기침 몇 번 하다가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일인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KCMC 있잖아요. 네. KCMC가 박효신 씨를 너무 반갑다고 안 왔어요. 설마. 안다가 부러져? 실화예요, 실화. 예, 안 하는데 안 왔는데? KCMC 있잖아요. 네. KCMC가 박효신 씨를 너무 반갑다고 안 왔어요. 설마. 안다가 부러져? 실화예요, 실화. 예, 안 하는데 안 왔는데? 갈비뼈 부러졌어요. 갈비뼈 부러졌어요. 누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박효신 씨가 박효신 씨가. 진짜 그거 어떻게 어머 저 실제로 봤습니다. KCM이 조금 몸이 또 좀 진짜 있죠. 근데 부러졌어요 진짜로? 진짜 부러졌어요. 진짜. 와, 이것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야, 이거 저희가 알았으면 요것도 퀴즈로 내릴 뻔했네요. 안 왔는데 부러졌다. 자, 그렇다면 자, 정답은 뭡니까?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를 아. 건강해지려고 마사지를 받고. 골다공증인지 모르고 마사지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아니. 아무리 골다공증이 있어도 그렇지 마사지 받다가 뼈 부러졌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야, 이런 일이. 맞습니다. 현정아님께서는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뭐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일로도 늑골이 골절될 수 있다는 거, 마사지, 지금 기타 등등 나왔는데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역시 병원을 찾는 것이고요. 예, 골다공증 전문의를 만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집에서도 쉽게 내 뼈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한 손으로 들지 못하면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다. 예. 이것이 무엇일까요? 꽤 무거운 것 같은데요? 덤벨. 덤벨? 덤벨 무게를 어떻게 한 뭐. 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덤벨은 운동할 때 드는 거지. 밥솥? 일반 엄마들이. 그 몇 인분 밥솥 혼자 못 듣는 거예요? 밥통? 네? 밥통? 한 손으로 들. 약간 일리 있는데? 한 손으로 드는 거? 자, 다리미. 다리미. 이거 정답은 좀 맞히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게요, 남성의 경우에 2리터짜리 생수병 14개. 14개? 들거나 여성의 경우 2리터짜리 생수병 9개를 한 손으로 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뭐야. 의심해야 한다. 슬리피 씨는 안 봐도 지금 골다공증이거든요. 어떡하죠? 아니 솔직히 2리터짜리 생수병 한 병도 한 손으로 들기가 그렇게 막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맞아, 꽤 무거워요. 14개 저는 슬리피 씨한테 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14개를 못 들면은 골다공증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다 못 들지 않나? 네, 그 이유는 실은 이제 악력과 골밀도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력이 좀 세려면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의 힘도 같이 세야 되는데요. 그래서 악력이 평균치보다 약하면 근감소증 가능 단계가 되면서 골다공증에도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남성은 28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생수병 14통, 여성은 9통을 한 손으로 거뜬하게 들 수 있으면 근육이 많아서 골다공증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이 팔과 다리의 근육량이 1kg 증가할 때마다 넓적다리의 골다공증 위험도가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생수가 배달 왔습니다. 큰일 났다. 맞나요? 큰일 났어. 네, 저희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예, 생수 배달이 왔는데, 제대로 14개 지금 했거든요. 슬리피가 먼저.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 제가 이거죠? 여기 여보세요. 네. 여기 먼저 여보세요. 네네. 근데 제가 진짜 타고났어요. 악력이 진짜 엄청 약해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기대는 안 해요, 슬리피 씨. 얼마? 뭐야 이거?
그럼 아니 한 손으로 한 네. 손으로. 네. 해볼게요. 아니, 되지요? 못 들라고. 에이. 하지 말고요. 아 잠깐만. 에이. 하지 말고요. 아 잠깐만. 누르지 저 말고요. 몰래 카메라 아니야? 아니 잠깐만. 붙여놨어? 재밌게 하지 뭐 말고요. 달아놓은 거 같아, 남 같은 거? 여기 흔들리는 거 봐. 어디가 부들부들. 무릎까지 쭉 들어봐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진짜 그 정도야? 아 들었다. 진지하게. 자. 진짜 그 정도야? 아 들었다. 들었어. 아 들었다. 들었어. 아 들어. 아, 이미까지. 이거 인정인가요? 서서. 됐어. 다들 내려놓으시고. 아이고. 아니 여기는 왜 떨어? 카드 약. 이게 고등고등 앉아. 안정적인 자세로 3초는 유지해야 그걸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이렇게요? 네. 아우 제 뒷골이 다 땡기네요. 아, 너무 힘드네. 보는 것만. 자, 우선 일단 뼈 양문 네. 대단하시거든요. 네.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와! 아 이게 드는 거죠. 센스 없어요. 와. 아 조심하라고요. 뼈만 프로치가 아이, 책임집니다. 참, 네네. 최고예요. 자, 그렇다면 예. 제 번쩍번쩍 잘 이제인 됩니다. 예. 만지고 들어와. 9개를 넘어. 그래, 무리 14개로 갈 건지. 돼요. 그래, 무리 14개로 갈 건지. 돼요. 어이구. 돼요. 좋습니다. 아, 그럼 무거웠죠? 무거운데요? 그럼요. 힘 없는데? 자, 임혜진 씨. 선생님 그러니까.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미지 씨는 이제 정질로 들어. 왼손을 쓰시고. 선생님 화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승질을 내면서. 안 좋았던 거 생각해. 아이고. 네. 얘가 들었는데 정말 예. 숨는다. 김혜정 씨께서는 근데 강골이시니까. 뼈가 못 30대래잖아요. 들을 것 같은데. 본 숲속의 요정. 볼까요? 아 큰일 났네. 이게 운동. 18kg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움직이는 거 봤지? 예. 오. 자세 잡. 오. 자세 잡. 오. 자세 잡. 그럼요. 예. 아니 그냥 들기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돌아다니기까지 해요. 정말 거슬려 죽겠네. 자, 그렇다면 황 선생님 보시기 어떠세요? 일단 한번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죠. 네. 예, 고생하셨는데. 괜찮아요? 네네네. 제 부분은 혹시 편집이 되나요? 재방송까지 합니다. 장모님 보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종의 뭐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 네.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서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과 뼈는 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뼈와 근육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고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뼈를 자극하는 물질을 마이오카인이라고 하고요. 뼈에서 근육을 자극하는 물질을 오스테오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이 놓으면 뼈가 자극을 받아서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약하면 뼈로 가는 자극이 잘 안 되거든요. 자극이 안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됩니다. 근육과 뼈. 뭐 어느 한 가지만 좋고 어느 한 가지 나쁠 수 없다는 거 일단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용찬 주치의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스코어를 본 적이 없어요. 100점 만점에 배가 5점 되는 건데 20조보다 더 나아요. 20조보다 더 나아요. 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벽보다 더 완벽한 거네. 자, 슬리피. 네. 약골에서 탈피하고 싶으시죠? 그럼요. 진짜 약골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네. 평생. 자, 그렇다면 이제 강골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범한 뼈의 주인공 인물들을 이제 몸신으로 만나볼 텐데요. 이 몸신은요, 골밀도 검사 결과 실제 이분의 나이는 50대인데 20대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을 내는 분이 바로 20대. 의사 선생님도 놀래킨 이분은 과연 누구실지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만든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성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53세 정현진. 이야, 동안이시다. 아니, 나이도 말이 안 돼. 피부가 이런 거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대단하다. 50대라고요? 이야. 아니, 뼈가 20대여서 그런 겁니까? 뼈 20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53세 이렇게 되면은 갱년기거든요. 어떻게 그 나이에 뼈를 20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혹시 완경이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완경은 1년 반 정도 전에 왔고요. 지금은 갱년기가 쭉 진행 중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야, 이게 지금 나이가 53세인데 뼈 나이가 20대로 나온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계적인 오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정현진 몸신 이번에 골밀도 검사 사실 처음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어디?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자, 한번 볼까요? 하영찬 선생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T스코어라는 점수를 먼저 봅니다. 네. 그게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네. 진단하는데 몸신님 같은 경우에는 1.3이에요. 1.3. 네. 그런데 20대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상적인 골량이 0.981입니다. 와, 1이 되는 게 정말 어렵군요. 높네 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를 치면 30%, 40% 정도 높잖아요. 그죠? 10대가. 그러니까 몸신이 맞는 거예요. 10대 아니에요? 10대? 그게 20대보다 더 나은 거네요. 20대보다 더 나아요. 네, 지금 결과 보시니까 어떠세요? 신기하다. 기분 좋으시죠? 기분 굉장히 좋아요. 이야, 이 뼈가 보통 뼈가 아니에요. 아, 진짜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이 처음으로 내 뼈가 20대래 이런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뭐 좀 떠오르는 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 일단 제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30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덕택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어떤 운동들 뭐 요가나 뭐 요즘에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세요? 발레도 좋고 요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격한 운동을 하고 조금 더 격한? 조금 더 격한 운동이 무엇일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궁금하네. 5종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진입니다. 틈틈이 하고 있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달리기, 뛰시는구나. 일단 러닝 하고요. 러닝. 사실 이거는 그냥 몸에 익은 거기 때문에 늘상 하는 거라서 뭐 이 정도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속도를 일상으로? 일단 달리기를 하면은 정말 힐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 죽겠던데. 시간만 나면은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힐링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당연히 일석이조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인터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저거 숨도 못 쉬는데 저희는 말도 대화까지 못 하니까. 하거든요. 아니 일단 저복장으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자신감입니다. 진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긴팔 입고 점퍼 입고 그랬는데. 반팔로. 야. 내내 뛰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뛰지? 아니죠. 할 게 더 남았죠. 준비물이 하나 필요하니까 잠깐만 금방 가져갔다 올게요. 또 운동을 한다고요 여기서? 와, 다른 분이 계시. 어머,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머. 저희 아니 어떡하죠? 날 접을 것 같은데요. 그냥 평소에 원래 하는 운동이 다 이거예요.
또 자전거 또 타는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네, 같은 날 바로 이어서. 허벅지 봐요, 허벅지. 야, 원래 별로 달리기 하면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팔이랑 허벅지의 근육이 보통이 아니에요. 운동을 포기하라는 거야, 우리는? 자전거는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번 타면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타고요. 보통 그렇게 타면 2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운동 완. 안녕하세요. 또 운동하러 오신 것 같은데? 스트레칭? 요가? 뭐죠? 묽은 담석이? 오, 뭐지? 어머, 뭐예요? 어머, 뭐예요? 기계 체조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계체조요. 이런 걸 보통 기계체조라고 해요. 와. 지금부터 을 시작할 겁니다. 예, 훈련을 해볼까요? 역도? 아, 진짜로? 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와. 말도 안 된다고. 와. 이거 제대로 이걸 하시네? 와, 말이 안 나와. 저거를 매일 하세요? 역도는 일주일에 한 3번 하고요. 자, 그러면 홈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집이에요? 진짜? 여기 저희 집이에요. 집이 아니 어머, 집에 어머, 어머. 소파랑 이런 거 어디 있어요? 크로스핏? 아니, 누가 감시를 한 것도 아니고 감독이 있는 누가 것도 아닌데. 거실에 저런 거 설치해놔요. 와, 오. 이게 체육관이지 무슨 집이에요. 크로스핏? 정말 왜 대단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와. 어머. 이게 얼마? 우와, 저 볶음밥. 아니, 와, 나 마무리까지 볼거만 본 적 진짜. 네. 아니, 본인은 본인이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쭉 예. 엮어서 화면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하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제가 봐도 좀 지쳐 보이긴 합니다. 아. 근데 지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아니, 안 지쳐 이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무슨 선수시죠? 그렇지. 아니면 최소 학교 체육 선생님이시거나 아닙니다. 체육관이었어요?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야. 평범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않아요. 역도를 하고 뛰고 나서 사이클을 하고 아니 뭐 집을 천인삼종 그렇게 경기를 해놔요, 진짜. 해보신 뭐 집을 천인삼종 그렇게 경기를 해놔요, 진짜. 해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전문가시라고. 네, 맞아요. 과거에 이제 전에 수영하고 나서 자전거 타고 나서 달리기를 네.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그런 걸 천인삼종. 천인삼종 경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기에 나가서 2번 완주한 적이 있어요. 와, 예. 보실까요? 그 모습도? 그것도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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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완주 아니 뭐 자체가 따라할 힘들거든요. 엄두조차 못 천인삼종 내겠어요. 경기 대회에 나가셨을 때 그 모습인데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도 정말 건강하고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너무 일단 태극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됐야.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게 정말 격해요. 지금이야 몸에 익었겠지만 중간에 시작하고 중간에 다치신 적도 조금은 있죠. 근데 저는 정말 뼈에 금 한 번 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뼈에 금 한 번 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아니 뭐 역도 같은 거 하다가 사실은 처음엔 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그쵸, 있고 시도할 때. 사이클 하다가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도로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넘어진 적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자전거 타면 그걸 이제 저희들은 잡바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잡바링은 뭐, 예, 1잡바링, 2잡바링 그 정도는 뭐 당연히 정립하는데 그것 때문에 뼈가 뭐 금이 가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격한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막 네네. 어디서 탁탁 떨어지고 뭐 네. 물구나무 서기도 하시고 네네. 막 뛰어내리고 막 하시는데 이거 오빠야.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현진 몸신처럼 이렇게 강골이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격한 운동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격한 운동과 뼈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운동이 바로 뭘까요? 달리기입니다. 뭘까요? 달리기입니다. 네? 아, 달리기. 그러면 달리기도요. 그 뼈에 압력을 줄 수가 있는 운동이다. 이거. 당연하죠. 달리기 운동을 하면 지면과 맞닿으면서 그 압력이 뼈에 체중 부하가 되면서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 달리기를 뭐 하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강공원에서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반포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찍고 오면은 한 왕복 15km 정도 돼요. 그걸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더 짧은 거리는 좀 더 자주 하고 그래요. 그럼 날씨가 막 비가 오고 막 눈이 와도 달리십니까? 저는 뜁니다. 저는 뜁니다. 아니 달리기가 좋다 그래서 딘딘 씨랑 이제 뛰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한강 뛰었어요. 바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왔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왔는데. 그리고 한 달 정도 못 걸어. 격한 운동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 가운데 최고는 또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득한 달리기라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신 몸신, 당신을 강골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골의 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하용찬 주치의께서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계 고장을 의심했다는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실제로 재검사를 했고 오늘 검사 재검사의 결과까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몸신! 야, 챔피언 오 날렵해요. 오 날렵해요. 저렇게 가벼워? 이 예. 와 우승했습니다. 멋있다. 벨트를 메고 오셔서 디스코를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을 소개합니다.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종합격투기 최고령 챔피언 최무배입니다. 최고의 선수! 제가 최고의 팬입니다. 와. 야, AFC 최고령 파이터. 정말 무대에 딱 링에만 올라오면 그 수많은 팬들이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는데 오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최고령 선수이신 것도 하나의 큰 타이틀인데 최근에 경기에서 또 우승을 하셔서 그래서 이 벨트를 얻게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올해 4월 29일 날 AFC에서 챔피언 타이틀전 해가지고 최고령 파이터로서 승리해서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아니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70년생 53세입니다. 야, 가장 격렬한 운동인데. 이번에 경기에서 본인보다 17살이 네? 젊은 그러니까 30대인 선수와 겨루어서 이 승리를 얻으신 거래요. 야, 진짜. 17살? 아니 근데 이 격투
격투기라는 그 종목 자체가 엄청 이제 격하고 운동 자체가 그래서 막 부상도 좀 많잖아요. 시합 같은 걸 하다 보면 우리 최 후보의 몸씨는 혹시 뭐 이렇게 막 뼈가 부러진 어떤 그런 부상을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예, 뭐 저는 사람을 상대로는 한 번도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한 강골의 신 타이틀을 가지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다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분의 골밀도 검사는 검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까 그거를 보면 너무 좋은 분은 여기에 잡히지 않는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결과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떨런지 네. 궁금합니다. 예. 아까랑 다른데 뭐가 제가 거짓말. 골 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0,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건데. 얼마든지 표시하는데 플러스는 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 얼마 이상 이러면 되잖아요. 3점이 최고 점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100점 받았어요. 그럼 100점 이상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함 정도면 뭐 100점 만점에 배가 5점 되는 건데 표시를 안 해서 그래서 우리 병은 기계가 잘못됐구나. 처음에. 왜냐면 다 3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재검사를 했어요. 재검사 결과 한번 또 보실까요? 어머. 참.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보십시오. 했더니 최무배 몸씨님의 골밀도 재검사 결과입니다. 저게. 척추 골밀도가 5.4입니다. T스코어가. 와. 5.4입니다. T스코어가. 와. 완전 교수님 저보다 10년 넘게 하셨는데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목숨을 내놓고 이런 스코어를 본 적이 없어요. 완벽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제 골 밀도 양을 보는데요. 정상적인 20대 남자의 평균 골량은 1.002g/cm 제곱. 세상에. 그러니까 1인데 이분은 5.4. 2에 가까운 거예요. 1.8이니까. 그게 2배죠. 2배. 보통은 50대 정도 되면 감소돼야 되는데 2배가 더 높아요. 대단합니다. 본인도 놀랬어 지금. 예, 저도 뭐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이제 이런 수치를 보였다는 거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예. 최무배 몸신이요. 네. 당연히 강골의 신인 이유가 이 뼈의 골밀도가 높은 것도 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셔서 계속 이제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선수 생활 하셨으니까 먹는 것도 뭔가 조금 특별하게 챙겨 먹는 그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먹었겠어. 자갈치에 제 집이 있어가지고 자갈치 그 건어물 시장 그 친구에서 이렇게 요성 형님이 막 뛰어가는 장면인데 건어물 상가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성장 환경에 그 멸치를 이렇게 창고 그 안에다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있었는데 막 우리 형님 저희 바로 위에 형님 같은 경우에는 몸에 멸치 냄새 난다고 막 이렇게 싫어했는데 저는 멸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멸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주머니에다가 막 한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애들 냄새 난다는데 야, 좀 먹어라. 맛있다. 칼슘의 왕 멸치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드신 거예요? 세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광고 문구에. 그래가지고 이제 멸치를 막 지금까지도 뭐 나오면 몇 번은 더 시켜 먹는 정도로 멸치를 자주 먹고 있고요. 멸치가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맞아요. 역시 칼슘이요.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센 걸로 먹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주먹 맛을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권투 선수에게 주먹 맛을 본다든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또 손맛을 본다든가 강골이시잖아요. 예. 잠시 뼈 맛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 맛을 보여드릴게요. 뼈 맛을 어떻게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챔피언의 뼈 맛 어떨지 일단 레이디제인과 우리 이매진 씨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멸치 좀 먹고 아니 근데 뼈 맛을 보여주신다면서 저희가 몸신의 약골들이거든요. 네. 왜 저희를 부르셨는지. 아주 조금만 더 가까이 이렇게 서시면 세 분 모습이 아주 갑자기. 소유 되게 높으시네요. 리서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분이죠. 뼈 맛을 어떻게? 네, 놀이기구를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한 분씩 매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로요? 제가
몇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몇 바퀴 돌려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돌기 시작하면은 발을 들어야 발만 돼. 뒤로 엉덩이 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돼요. 예, 천천히 돌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자, 무서워. 가겠습니다. 어떡해. 자, 일단 매달려. 하나, 둘, 셋. 둘, 셋. 어떻게. 세상에. 와. 이거 어지러워. 진짜 놀이기구. 제가 어디서 탄 놀이기구랑 비교가 안 돼. 제일 재밌어요. 힘드시죠? 네, 비시즌이라서 좀. 이제 이용식 씨와 슬리피 씨와 바톤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들어가주시고요. 예. 이 두 분? 자, 이용식 씨, 슬리피 씨 나오십시오. 저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이용식 씨를 안 되는데. 이용식 씨를 팔에 매달고 돌리신다고요? 아니 내가 아니 슬리피 씨는 모를까? 자, 이렇게 세 분을 또 갑자기 이렇게 모셨는데 조금 근데 최무배 몸신 옆에 계시니까 정말 지금 선생님 작아 보이세요. 귀여워 보이세요. 그냥 왕 플러스 왕 같죠? 하나 선물로 주는. 근데 우리도 회전목마 태우는 거. 뭘 하시죠? 매달릴까요? 에이 설마. 아니 나는 108kg이기 자, 때문에. 슬리피. 예. 뭘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번 시험 맛을. 뭘 하실까요? 이번에는 끌 안아 가지고 이렇게 조이고 있을 테니까 한번 빠져나가 보시는 걸 해보겠습니다. 에? 120kg죠? 예. 나 108kg인데 빠져나가는 건 우습지. 나도 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지. 예, 동체급이시라서 시합도 한번 동체급. 가시면 그러면 우선 누가 먼저 안기냐? 자, 가위바위보. 너 들어가요. 슬리피 씨 위협을 느끼면은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빠져나가라고요? 거기서 펜에서 빠져나와. 막 이렇게 밀어서? 예. 나오세요. 슬리피 씨 얇으니까 지금 나가요? 예. 얇으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이로 이렇게 쏙 빠져나오. 아래로 쏙 만세요. 쏙 만세요. 위로 빠져나.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못 빠져나가죠. 말도 안 돼. 이거 못 빠져나가죠. 잠깐만 시켜요. 괜찮은 거예요? 슬리피 씨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괜찮아요? 저도 놀이기구를 탄 것 같습니다. 자, 예. 아니, 슬리피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좀 힘드시죠? 예, 진정한 승부는 이용식 선생님하고 사이였어요. 이번에는 뭐 장난치는 것 없이 진검승부로. 진검. 알겠습니다. 네네. 준비하시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지, 네. 자, 알겠습니다. 빠져나갈 거니. 이 앞으로 좀 더. 왜 조금밖에 안 그러더니? 뭔가 느낌이 있어요. 살살. 빠져나가 보세요. 오빠 배치기 배치기. 목을 치면 안 되니까 목을 치면. 탭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땀이. 원래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얼굴 밀어내면서 나가시는 건데 배우셨나 봐요. 진짜요? 선수 하는 거. 경기를 보셨네요. 봤지. 이거 뺏고 이렇게 나가. 여기서가 정지. 네. 더 이상 조여오는데 도저히. 뼈는 안 돼. 나도 도저히. 저기 최무배 몸신이 아니라 두 분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자,
챔피언의 뼈 맛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쏟았어. 맵다 매워. 예, 매웠습니다. 네. 자, 뭐 광고림을 이미 의사 선생님도 인정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뼈가 이렇게 튼튼한 이유, 아까 이제 멸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좀 짚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이 모든 운동의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아무래도 그 스쿼트인 것 같습니다. 스쿼트인 것 같습니다. 스쿼트인데 그 스쿼트만 너무 같이 단일 종목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달리기랑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호프라는 동작을 섞어서 호핑 스쿼트, 호핑 스쿼트, 호핑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려운데요?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스쿼트? 뭐 말은 어렵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이게 통통 뛰다가 스쿼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아니 근데 호핑 운동이라는 게 있군요. 보통 제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 권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호핑 운동이 바로 그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강해지는 그러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핑 운동은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호핑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 자기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 네. 발가락은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골반 접합 부위, 고관절하고 접합 부위 각도랑 맞추시고요. 5도에서 15도 정도 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를 뒤에 뭘 밀어내는 것처럼 엉덩이를 쭉 빼내시면서 배하고 허벅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붙이시면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엉덩이만 쭉 이렇게 밀게 되면 밸런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약간 앞으로 들어주시면서 밸런스를 잡고 쭉 뒤로 빼주시는데 여기서 엉덩이가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은 이 무릎으로 무게가 쏠려가지고 무릎이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그 정도 높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어날 때 엉덩이가 나오는 것과 손을 당기는 것을 같이 사용해서 엉덩이를 어깨하고 무릎 사이로 집어 던지듯이 탁 던져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복합 동작으로 호프를 넣었기 때문에 살짝 띄우는 겁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엉덩이가 그대로 등뼈 이렇게 활처럼 유지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만 갔다가 올라갈 때 살짝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박자를 가는구나. 벌써 힘든. 그게 연속 동작으로 가능한가요? 네, 이걸 이제 연속 동작으로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리 뛰기를 섞어서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제자리 뛰다가 후 하고 또 제자리 뛰다가 이렇게 3개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체력이 올라가면 2개로 줄이고 1개로 줄이고 해서 인터벌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걸로 운동 강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운동을 해볼 텐데 300개 정도 할까요? 300개 정도 할까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개. 10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뒤로. 다섯, 여섯, 셋, 넷, 엉덩이 뒤로. 다섯, 오, 레이딩 잘해요, 그리고. 레이딩 잘해요, 그리고. 아니, 오, 진짜. 했어. 오. 스리필 애제 둘이 다 잘했어. 어때요, 이거?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든데요? 말이 안 돼, 말이. 스쿼트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체 운동이 되는데 뛰니까 이 산소까지. 심폐지구력 빨라져. 네, 이게 엄청 힘이 엄청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 이게요, 2다리를 폴짝 뛰니까 뼈에 정말 압력을 제대로 받겠어. 맞습니다. 진짜. 예. 실제로 이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55살에서 70살까지의 여성 35명한테 매일 하루 50번씩 이 호핑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이 참가자들을 검사를 했는데 이 엉덩이뼈, 즉 대퇴골 골밀도가 기존보다 최대 3.2%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상자들의 무릎을 MRI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호핑 운동은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맞아.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도 있으세요? 예, 50세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17세에 들어왔던 꿈처럼 끝까지 좋은 기록들을 또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저같이 나이 들어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강골의 신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식품 솔루션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 사망의 위험도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자, 골다공증 예방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골다공증은 심내 혈관 질환까지 부르는 일명 침묵의 살인마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골밀도 점수가 감소할 때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22%나 증가하고요. 관상동맥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은 44% 증가, 그리고 뇌졸중 위험은 2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그 혈관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 그러죠? 예, 혈관 질환과 골밀도 저하 모두 고령의 인구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 점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뼈에 흡수되지 못한 칼슘들이 석회화되면서 관상동맥 같은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갑니다. 이 골밀도 감소가 아니 단순히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혈관을 막히게도 할 수가 있다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네. 아니 정말 앞이 캄캄한 게요. 갱년기 여성이 되면은 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막막하시죠? 네. 특히 여성들은 이 갱년기가 되면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나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뼈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빨리 해주세요. 예. 네. 멸치 말고 다른 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뼈 건강에 도움 주는 식품 솔루션은요. 바로 아름다워. 모르겠어요. 자,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분말이 나왔는데요. 말 말고 예, 보여드릴까요? 네. 뭔가요? 아유, 여러분. 아이고. MVP. 아유, 이거 뭡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김혜정 씨? 네, 저는 근육 운동을 하니까 잠깐 좀 먹어봤어요. 정말 김혜정 씨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MVP 아닙니까? MVP. 네. MVP. 이 MV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로 쉽게 설명드리면 유단백 추출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웠다가 그 우유가 식게 되면은 겉면에 하얗게 막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 막을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유청에서 뼈에 도움이 되는 이 성분을 추출한 것이 바로 MVP입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우유를 그냥 많이 그냥 먹을 만큼 그냥 신나게 먹으면 될 거 제 아닙니까?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 우유로.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분이 아까 그 얇은 막 유청에서 0.005% 아주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로만 하루 섭취량인 40mg을 섭취하시려면요. 하루에 우유를 무려 130잔씩 마셔야 합니다. 그거는 못하겠네요. 드실래요? 아니요. 그냥 드시겠어요. 뭐 졌어 옆에서 살아있는. 뼈 재생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만 추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검증된 식품이겠죠? 아우, 또 이 의심병. 이거 이게 네네. 검증해봐야 되는 하고 거죠. 넘어가야죠. 자, 이 MVP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고요. 일본에서도 엄격한 제도로 기능성 식품을 관리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 2011년 골형성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뼈 건강을 위해서 MVP를 먹어야 하는 그 이유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뼈는 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파괴되고 생성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한다고 들으셨잖아요. 자, 이때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수보다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수가 적어지면 뼈 형성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뼈 관련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MBP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은 활성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억제해서 두 세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한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토끼의 대퇴골 파골세포에 MBP를 투여한 후에 48시간을 관찰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뼈의 파골세포가 억제되면서 뼈 구멍의 개수와 크기가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21.3세 아주 건강한 젊은 일본인 여성 35명한테 이 MBP를 40mg씩 6개월 동안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추 골밀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무려 12배나 증가가 됐고요. 뼈 형성 지표 성분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MBP 뭐 알약으로 먹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분말로 먹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어머 예뻐라. 뭐야? 너무 예쁜데요.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저게 뭐지? 유부초밥. 약간 유부초밥. 네, 맞아요. 이렇게 보이죠? 네. 예예. 이게요. 세상에나? 어머, 와. 홍당. 뼈 지금 그 겉에가 곶감이에요. 곶감이에요? 네, 곶감, 퐁당, 뼈그루틴입니다. 맛있겠다. 요즘 완전 곶감 제철이잖아요. 곶감 안에 뭐가 퐁당 빠진 거예요? 그러네. 먹고 싶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게다가? 네. 자, 우선 이렇게 잘게 견과류를 부숴주시고요. 네. 그릭 요거트에다가 섞어주시면 되세요. 소금을 한 2꼬집 정도,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MBP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섞어 놓으시고 곶감을 꼭지를 따서 속 안을 한 번만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MBP를 섞은 그릭 요거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짤주머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편하게. 네, 편하게. 자, 그러면 이 안에 반 정도만 일단 채워주시는 겁니다. 반 정도. 반, 네. 위에 반 정도를 채워주시고 어린잎 채소를 넣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다시 이제 반을. 아우 예뻐라. 이걸로 그냥 사실은 완성이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드셔도 맛이 아주 좋지만 이거를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었다가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해서 그럴 것 맛있겠다. 같은데. 야. 오 너무 예뻐요. 예쁘다, 예뻐.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와.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씨 한번 맛을 아니, 일단 먹기가 아까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아까워. 진짜 아깝다 이거. 한 입에 먹어야지 뭐 그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요거트랑 곶감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 견과류 견과류까지. 같은 게 너무 고소하잖아요. 야. 제가 좋아하는 맛이 그러니까. 다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견과류가 또 아삭아삭 너무 씹히는 맛있어. 재미도 있고. 그 곶감도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아, 곶감에는 비타민 D가 상당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우리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오. 근데 우리가 골밀도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있나요? 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뼈의 촘촘함을 따지는 골밀도와 함께 또 이제 단단한 강도까지 의미하는 골 강도도 같이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MBP는 골밀도와 골 강도 두 가지 모두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에서 86세까지의 노년 여성에게 1년 동안 이 MBP를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골 강도가 1.5%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 수치는 대조군에 비해서 5배나 증가된 결과고요. 더불어 뼈를 파괴시키는 지표 또한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MBP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우유 추출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했을 때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유아기, 임산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수고하셨습니다. 2022 몸신 연말 특집 몸신 오브 더 킹. 분야별로 최고의 몸신을 딱 한 명씩만 몸신 중에 몸신. 연기 대상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얼굴 전체가 화농성 피부야. 99세요? 와. 99세요? 와. 의사 선생님께 퍼펙트라는 채널 A